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을 미나의 세계로 안내해드릴 미나 그리기 강사 김미연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책거리 책가도에 들어가는 서책을 한번 배워볼게요. 오늘은 서책 아래쪽에 있는 패턴에 들어가는 2차 채색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동 색깔을 쓸게요. 혹시나 여기 안에 있는 패턴이 만약에 사라졌다 하시는 분들은 연필로 다시 그려내신 다음에 작업하셔도 괜찮습니다. 안쪽에서부터 내가 살리고 싶은 무늬를 잘 드러날 수 있게끔 외곽선을 따라서 면적을 좀 만들어 낼게요. 채색을 한꺼번에 해서 어디를 어떻게 입체감을 내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무늬 같은 경우에는 자유롭게 원하는 무늬 넣으시면 됩니다. 물결 무늬를 넣으셔도 되시고요. 꽃무늬 넣으셔도 되시고요. 와당이라든지 기와 무늬도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내가 넣은 무늬가 잘 보일 수 있게끔 채색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패턴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오차만 있어도 조금 형태가 달라 보일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조심을 해주셔야 됩니다. 모양이 잘 살 수 있게끔. 이렇게 채색을 넣었고요. 이제 발림을 한번 해볼게요. 발림을 하실 때는 안에 내가 그린 패턴이 좀 잘 보일 수 있게끔 잘 면적 처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면적을 끌고 오면서 외곽선이 잘 보일 수 있게끔 해줄게요. 점점 윤곽이 드러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면적인 처리로 패턴을 살려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안에 제가 그려놓은 무늬를 다 패턴으로 채워 넣었습니다. 오늘 그러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 부분 가장 중요하니까요. 눈 크게 뜨고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선을 써볼 거예요. 서책 같은 경우에는 선이 들어간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 주의 깊게 봐주세요. 제가 오늘 여기다 시범 보여드리면 이해를 잘 못하실 수 있으실까봐 새로운 종이 하나 가져와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오늘 그림에는 또 다른 재료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 자랑. 연필, 도구, 펜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다만 여기 앞면이 조금은 뾰족하지 않고 약간은 뭉뚱한 게 좋아요. 그래서 편한 것 중에 하나 갖고 와 볼게요. 저희는 이제 선을 그려야 되는데요. 선 같은 경우 보통 선은 세필로 그립니다. 근데 이 세필로 어떻게 일직선으로 만드냐, 그거는 자가 그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자를 보시면 안에 홈이 파인 게 보일 거예요. 홈이 없는 자는 사용을 하면 안 돼요. 홈이 있는 자로 사용을 해볼게요. 이렇게 요 홈 안에다가 넣을 거예요. 그리고 이 붓 같은 경우에는 젓가락질 딱 쥐듯이 이렇게 선이 그려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물감이 안 들어와서 지금 보일 수가 없죠. 제가 물감으로 한번 묻혀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그리려는 부분 잘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신 다음에 그대로 그려주시면 이렇게 직선이 나올 수 있어요. 반대로 세로로 세우시려면은 세로로 세우신 다음에 항상 그리기 편한 위치로 내가 돌려서 세로선도 그대로 그려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세로선이 그려지겠죠. 그러면은 얇은 선은 어떻게 그리는지 알겠어요. 그러면 굵은 선은 어떻게 그리나요? 굵은 선 같은 경우에는 이 너무 얇은 펜을 사용하시기보다는 조금은 더 굵게 나오는 모가 더 많은 펜이 있어요. 그래서 붓을 사용하실 때 들어서 사용하시면 붓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붓을 들어서 사용하시면 얇게 나오고요. 눌러서 사용하면 두껍게 나옵니다. 그러면 두꺼운 부분을, 두꺼운 선을 그려야 될 때는 이 붓을 눌러야 되겠죠. 똑같이 젓가락 쥐듯이 이렇게 잡아주신 다음에 붓을 눌러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조금 덜 그려진 부분이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지나가 주시면 되시는데, 지금 여기가 울퉁불퉁 보여요 하는 거는 밑에 채색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빈 종이 위에다 그려서 밑에가 이렇게 찌글찌글한 부분이 보이는데요. 이 방법을 똑같이 채색이 올라가 있는 종이 위에다가 하면은 매끈하게 그려질 거예요. 반대로 안 되는 걸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내가 한번 이렇게 지나간 자리인데 한 번 더 굵게 그리고 싶다고 반대로 이렇게 오는 건 추천드리지 않을게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 지금 보이실까요? 여기가 선이 두 개가 생깁니다. 붓이 회전하면서 생기는 건데요. 다시 한번 그려주실 때는 왔던 방향 띄고 다시 한번 그대로 가주시는 게 좋아요. 왔다 갔다는 안 됩니다. 그럼 오늘 요거 한번 배우셨으니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은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물감을 흡수하는 게 아니라 머금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감을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자에 묻은 물감들이 방해되는 요소가 될 수 있으니까요. 자가 항상 깨끗한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자 한번 깨끗이 닦아낸 다음에 해보도록 할게요. 굵은 선에 들어갈 색깔은 저는 황토, 호분, 황토 색깔, 호분 색깔, 흑 색깔 넣겠습니다. 선 그릴 때는 사실 저도 떨립니다. 그래서 최대한 집중해서 선 그릴 때 제일 잘 그릴 수 있는 방법은 말없이 그리는 게 가장 잘 그려져요. 시작점과 끝점 다 모두 파악하신 다음에 들어가 볼 거예요. 이때 붓이 직접적으로 자에 닿지 않도록 해주시면서 이렇게 그려낼게요. 두꺼워졌죠? 밑에도 그대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붓을 약간은 눌러서 천천히. 여기에는 아까 시범할 때랑 또 다르게 매끈하게 그려지죠? 밑에 채색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모두 굵은 선을 그려 넣었어요. 그러면 이제 얇은 선이 들어갈 차례입니다. 굵은 선을 잘 그렸으니까요. 이제 얇은 선을 할 때는 다시 세필을 가지고 올 거예요. 항상 잘 이용하셔가지고 내가 맨 마지막에 썼던 색깔보다 진한 색깔로 한번 해볼게요. 멈추시고 나머지도 외곽선 돌려가면서. 근데 만약에 하다가 자로 이용하시면 좋지만 자로 이용하는 게 좀 어려운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로 대고 선을 긋는 게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서툴어도 괜찮으니까요. 최대한 시작점과 끝지점을 잇는다 생각하시고 붓만 이용하셔서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너무 안 되는 것을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그리시기보다는 내 방식에 맞춰서 바꿔서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얇은 부분은 이 사이의 폭이 조금씩 줄어들면 됩니다. 위치 잘 맞추셔가지고 살짝 떼고 폭을 줄여서 폭이 넓지 않게끔 다시 한번 또 폭을 줄여서
이렇게 나머지 구간도 모두 선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 그리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살짝 여기 디테일을 조금씩 더 추가할 거예요. 흰색을 가져와서 책이 엮인 부분에 이때 일직선으로 이렇게 그리셔도 되시고 한 땀 한 땀 뜨듯이 이렇게 그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서책이 엮인 듯한 느낌으로 흰색 줄을 한번 넣어 보았고요. 더 단단하게 보일 수 있게끔 이 사이에 검정색을 살짝 넣어 보겠습니다. 살짝씩만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책가도 책거리에 들어가는 서책을 완성을 해보았어요. 오늘 배운 서책을 중심으로 주변에 문방사우나 꽃병, 주전자 등 다양한 장식물을 그리면 책거리가 되는데요. 책가에 놓는 다양한 물품들은 번영과 풍요로움을 뜻합니다. 책 주변으로 알차게 배치를 해서 주변을 꾸며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수업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